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우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초기에는 중국 당국에서 대응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퍼졌는데, 중국 춘제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열린 증시, 즉 상하이하고 선전 시장에서 총 3,700개의 주식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200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할 거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여타 나라도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기존의 보호무역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특히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2%포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2%가 될지 말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 2003년도에 사스고 2015년도에 메르스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도 각각 0.1과 0.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의 어떤 인적 교류를 막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의 무려 4분의 1이 중국이고요. 물론 홍콩이라든가 베트남 합치면 더 커지는 규모고요. 관광객은 무려 3명 중에 1명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도 걱정, 오지 않아도 걱정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안 오면은 전염병에는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루 벌고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죠. 서민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상담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알바생,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달, 두 달만 돈벌이가 없어도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사실 의식주 자체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걸려서 잠깐 앓고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치사율이 상당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고 치면은, 그리고 정부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들 신용 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래 섞인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이럴 때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10%가 안 됐죠.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거의 5분의 1이 중국발 어떤 그런 액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수출도 하지 않고 수입도 하지 않고, 이렇다고 치면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아마 경제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한도 없이 계속 유지된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일상생활을 국가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일 때 모이고 교류하고, 다만 방역 시스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기침 예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갖춘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언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부 다 자택 격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발 어떤 그런 전염병이 와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랜만에 두 자리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5%입니다. 그 전까지, 즉 2019년도는 연간 내내 1%가 안 됐었죠. 그래서 0%대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0.8%포인트가 올라서 1.5%를 시현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 넘으면 좋은 건데 직전 3개월 보면은 100, 100일 그리고 지난달은 104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도 2%포인트 올라서 76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참 기특한데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흑자가 좀 났습니다. 6억 2천만 달러가 갔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가장 적게 난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96개월 연속, 즉 연수로 볼 때는 11년 연속 무역 수지 흑자가 났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4,088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란이 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ESI 지수라고 그러죠. BSI와 CSI, 즉 기업과 개인들의 어떤 소비자 심리를 합친 건데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2.8포인트가 올라서 95.7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6대 지표가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중국의 상해, 또 홍콩 항생, 미국의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내렸습니다. 하나 빼고 나스닥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해서 1.99%가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에서 6%대까지 하락한 그런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지수는 좀 더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자, 금리는요,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1.373%입니다. 좀 내렸고요. 은행권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도 역시 내린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우리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죠.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금리, 이 대출 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잔액 기준은 1.78%, 신규 취급액 기준은 1.6%로 해서 신용이 좋은 분들은 뭐 2% 이하로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을 쓰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은요 조금 올랐습니다. 원달러가 1175원 70전이거든요. 1200원 넘지 않고 1100원 내려가지 않고 이 박스권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 환율 고점을 뚫던지 아니면 저점을 내려가든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임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화 표시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화량은요 M2라고 하죠. 총통화 올랐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은 여전히 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7%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나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은 다 강보합세입니다. 의미 있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 또는 펀드 이런 쪽에 돈이 좀 몰려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겠죠. 자, 원자재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죠. 두바이산 기름인데 배럴당 65.63달러를 월 평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1.89달러가 오른 건데요. 이 부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교역이 줄고 왕래를 안 하게 되면 특히 뭐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금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온스라고 하죠. 28.35g, 즉 우리나라 뭐 표현으로 8돈 정도 되는데 이 온스당 1,480달러에서 한 1,5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79달러가 올랐다. 그만큼 지금 안전자산 쪽에 어떤 심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특히 이 고가주택 아파트죠. 이 중심으로 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그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광역 도시 이런 데서는 집값이 좀 약세를 보였었죠. 근데 서울에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자금들이 지방까지 지금 가서
일부 지역은 상당히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요 중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0.35%가 전기 대비 올랐고요. 그리고 주택 전세 지수도 따라오르게 돼 있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 짧게는 1년부터 길게 2년 후에는 전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도 소폭 올랐습니다. 0.16%가 올랐거든요. 아무튼 이번 달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전염병에 굴하지 않고 일단 비대면 채널로 어떤 컨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완전 무장하시고 고객을 안심시켜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오히려 상담에 그 어떤 블루오션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그런 자산관리와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